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식 단타 트레이딩으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대왕개미 홍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단타 트레이딩만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매매 같은 경우는 주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좀 길게 가져가면 그날 사서 한 다음날 파는 정도로 이런 주기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홍인기님이 독학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를 다 공개해 주시는 거죠? 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진짜 15년차 실전 투자자면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불렸을까?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거부터 인증 좀 도와주세요. 제가 23년도에는 대략 9억 정도 수익을 냈고요. 24년도에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5억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났고 우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한 2월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때 한 3억 정도 또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개별 투자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금을 어떻게 늘려가면서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정말 단돈 10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돈이 적은 게 훨씬 좋거든요. 이게 돈이 많으면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심리도 너무 왔다 아까 갔다 이성을 하고. 잃을 때가 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샀다 팔았다 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시다고 해서 단타로 돈 큰 금액을 해봤자 어차피 없어져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돈이 적더라도 당장은 수익금이 적거든요. 그래도 수익만 꾸준히 나면 이게 금방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좀 익히는데 좀 당분간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하고 오신 거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 테마가 좀 가장 강하긴 했는데 테마를 선정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당일에 가장 강한 테마를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테마가 또 최근에 강한 테마여야지 좀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강한 테마이긴 했는데 그렇게 또 최근에 그렇게 강한 테마는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반도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의 접근법이랑 단타 접근법은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도 테마가 특히 좀 최근 3월에는 방산 테마 위주로 강세를 보였어요. 좀 최근에는 방산 테마가 좀 강세인 날에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어제 방산 테마에 굉장히 심한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한 3조 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한 13% 이렇게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방산 테마인 하나 시스템도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 그래서 좀 저는 방산 테마를 맨날 좀 공략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방산 테마가 강하지 않아가지고 매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의 주도 섹터는 아니어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시길래 최근에 약했다고 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게 중장기랑 단타랑 성질이 많이 다르거든요. 단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종목이 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끼가 좋은 종목이 있어야지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끼가 좋다는 것은 이게 한번 올라갈 때 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뜻해요.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봉 차트인데 신고가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는 날에 이럴 때 하루에 뭐 20%씩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도 18% 이렇게 상승했고 그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상한가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다음 날에도 뭐 14%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단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와주는 종목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트레이딩을 하기는 쉽진 않은 종목이에요. 저는 반도체 테마는 트레이딩 하기에는 쉽지 않은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센 날만 공략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주도주의인지 조금 더 근거를 볼까요?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들이 이게 신고가 근처에 위치를 해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2월 11일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상승했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신고가 근처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길게 보면 뭐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위에 매물대가 없고 좀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트레이딩 할 때는 이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지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을 때에는 신고가 가격, 예를 들어 뭐 여기 저항이 있죠. 뭐 이런 가격을 목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저항이 뭐예요?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여러 가지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봉이나 또 주봉이나 월봉에 보시면 전 고점이 있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78만 1,000원이죠. 뭐 이런 게 전 고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 고점을 목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에는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쉽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섹터가 좀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악재가 나와서 지금 신고가까지 거리가 좀 굉장히 멀어졌어요. 설정을 해서 신고가까지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고점에서 지금 19%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점까지 거리가 멀어졌어요. 당분간은 공략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산주 한번 다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 로템만 보면은 그래도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위치가 좀 괜찮아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률이 높으려면은 섹터 자체가 전부 다 강하게 주도 테마가 되는 날이 매매할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좀 고점까지 거리가 되게 멀어졌어요.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또 다시 고점 근처까지 가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트레이딩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 이게 본격적으로 오른 날이 2월 12일이잖아요. 뭐 전날에 2월 11일 때 보면은 여기 고점까지 한 뭐 16%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뚫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점까지 점점 좀 가까워지고 이럴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까지 좀 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또 뚫었으니까 이제 저항선이 없잖아요. 그 이후로도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트레이딩 할 때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나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좀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 확률이 좀 훨씬 높습니다. 그럼 방산주는 당분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물 흐려서 당분간은 주도주에서 일단 섹터 탈락이에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트레이딩 할 종목이 없을 것 같아서 부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 테마도 올해 굉장히 강한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12월 말 1월 초에 그 삼성전자 그 최대주주 최대주주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보시면 이때도 또 신고가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좀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나오는 날이라서 이때부터 또 한동안 계속 매매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2월 28일에 이렇게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고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한동안은 쉽지 않거든요. 로봇 테마도 최근에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 살짝 쉴 때 클로봇이나 티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뭔가 바닥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대장이 좀 쉬더라도 후발주자인 그런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면 그쪽으로는 매매를 하시나요? 저는 뭐 그런 종목도 매매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로봇 테마가 좀 상승한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로봇 테마가 뭐 지금은 약해졌지만 1, 2월에 강했던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주주 되면서 상승한 거잖아요. 다른 뭐 클로봇이나 이런 T-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당일 대장주가 되는 날에는 공략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상승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찐 대장주가 당일에 대장이 되는 날이 확률이 제일 높은 날이에요. 진짜 찐 대장주가 당일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는 날에는 비중도 좀 높이 살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인 거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익절은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일봉 차트 또는 주봉 차트 또는 월봉 차트를 보면은 과거 고점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월봉 차트인데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신고가가 39,000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저항이 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39,000원까지 한 12% 이 정도가 남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힘을 많이 받으면 39,000원이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서 이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저항선을 좀 목표로 두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2월 14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다음 날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39,000원에서 떨어졌어요. 왜 39,000원인지 좀 제가 보여드리면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윗꼬리가 있잖아요. 이때 고점이 38,886원이에요. 보통 이렇게 근처에 중요한 저항이 있으면 이 근처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까지 다 가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긴 해야 되겠죠. 전 고점이 되는 가격이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목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저는 한 이틀 정도 더 세서 매매한다 했잖아요. 39,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목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다 보면은 기준과 원칙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잘못될 때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하는 게 완전히 꼬여버려서 더 이상 좀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만의 딱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대로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매 원칙만 매일매일 고수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장 정말 안 좋았을 때 주도주 그러면 계속 쉬던 날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측면 안에서 계속 대표님이 고수하시는 이것만은 계속 지키는 나의 매매 원칙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좀 하락장에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돼요.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 변동성에 무조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종목이 좋다 그래도 이게 장이 빠져버리면 거의 손실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단타 같은 경우는 그날 주도 섹터가 등장을 안 하면 그냥 매매를 안 하고 쉬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주도 섹터가 그렇게 뚜렷하게 세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날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최근에 좀 주도했던 섹터였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지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테마여서 오늘은 공략하진 않았었습니다. 오늘 홍인기님의 영상을 보고 나도 주식 흥미를 좀 느끼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보신 분들, 흥미 느끼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좌절하신 분들께 한 말씀 주시면요. 이게 주식의 단기 매매든 뭐 장기 투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예수금을 제 그릇에 맞는 금액으로 정해서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타 트레이딩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실 때 반드시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대충 봤을 때는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어봐야 되고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주식을 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좀 쌓아와서 이제 만들어 온 건데 이거를 시작부터 좀 큰 금액으로 하면은 다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그냥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주식을 큰 금액으로 하면 결국에 다 없어지는 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또는 다 날려도 별로 상관없을 정도의 돈으로 좀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작으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기도 편하고 이게 심리도 덜 흔들리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다 보면 금액 커지는 게 금방이에요. 당장은 좀 수익을 크게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좀 방법을 터득하고 좀 과정을 거치시는 동안에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적게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15년 차, 그러니까 진짜 15만 원에서 시작해서 또 지금 10억대 자산가가 되셨잖아요. 어떤 단계를 밟으셨어요? 제가 옛날에 주식 매매를 했을 때에는 주식으로 벌면 그걸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계속 매매를 했어요. 이걸 복리로 계속 수익을 내면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익금을 안 빼고 그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주식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한 번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계속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진짜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또 크게 손실이 나면 또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또 더 날리고 이래서 좀 깡통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느낀 게 수익금은 계속 빼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번다고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수익난 금액을 빼거든요. 그걸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자산으로 좀 다 옮겨놔야지 이게 온전한 내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단타 수익금 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사놓은 게 올라가면은 그냥 뭐 올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미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익 나는 거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제 생각에 직장인분들도 만약에 월급을 받으시면은 일정 비중은 매달 그냥 기계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뭐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올라가면 원래 산 게 좋으니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 월부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나와주셔서 구독자분들께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부분 또 감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그 동력이 뭐예요? 처음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2020년이었거든요. 주식을 그렇게 막 잘한다고 하기 어려웠을 때예요. 그때 유튜브를 했던 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친구들이 주식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완전 기본적인 걸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는 주식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연히 좀 제가 대학생 때 주식 동아리도 하면서 그런데 출연하게 되면서 이렇게 얼굴도 나오게 됐죠. 그런데 하다가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진짜 많이 낸 게 한 2023년부터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도 좋고 책도 집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 통해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라이브 수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준이 더 확실히 생겨서 제 실력도 더 느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여러모로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더 좋은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오늘 시간 귀하게 좀 내주셨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환경님이 홍인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